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이 촬영을 지금 4월 5일 점심시간에 하고 있는데 오늘 결론이 나죠. 그래서 오늘 13기의 결론을 보기 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기가 끝나고는 또 13기 관련해서 13기를 보는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못다한 얘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영자 씨의 눈물을 시작으로 해서 장면들을 쭉 훑어볼까 해요. 제가 영자 씨의 이 눈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 영상을 올렸죠. 자꾸 사람들이 안 믿으시는데 LBC는 교육 채널이란 말이에요. 강의 비율 자체가 좀 줄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영자 씨가 혼자서 고독정식을 먹어요. 영자 씨가 이렇게 혼자서 고독정식을 먹고 심지어 그 짜장면도 진짜 여기 패널들 표현대로 못생겼어. 저런 짜장면이 물론 이제 영자 씨가 울다가 불었다고는 하지만 짜장면이 저렇게 왔으면 이제 중국집 테러 해야지. 그 중식. 근데 물론 이건 뭐 중국집의 잘못은 아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게 촬영상 여건이 그랬겠지만 어쨌건 제 인생에서 저런 짜장면을 먹어본 기억은 군대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우리 부대 취사병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요리를 연구하는 친구들이어서 좋은 요리가 나왔다 뭐 그럴 면도 좀 있죠. 왜냐면 그 취사병이었던 동생들이 가끔 내 영상을 보거든.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안 돼. 군대 때 밥 맛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건 그 짜장 폭발을 하고 영자씨는 이제 울다가 웃고 이제 큰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울다가 웃으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는지 영자씨가 좀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마친 영수님과 옥수님이 돌아옵니다. 이 두 분이 돌아오시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옥수님과 영수님이 이제 돌아오면서 달과 별이 이쁘다라는 말에 이제 영수님이 네, 이뻐요. 옥수님 같이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옥수님이 당황하거나 그 말에 막 이쁘다고요? 하면서 이게 약간 그런 설렘,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꾸벅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약간 사무적인 표현, 하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그 말에 대꾸를 하죠. 이런 걸 보면 옥순 씨가 참 대응이 노련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기에 말해서 막 설레가지고 이런 또 설렘이 커지면 내 마음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저렇게 설레게 칭찬을 하는 말은 물론 이제 상대가 나한테 아예 호감이 없다. 그러면 저런 설레는 말을 하면 이 두근거림 자체 어떻게 보면 약간 설렘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두려움, 그래서 불쾌함으로 되죠. 내가 이 사람과 완전히 기대감이 없다면 저런 표현이 나의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약간은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불쾌하게 돼서 오히려 저런 표현을 더 싫어하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어쨌건 이성적 호감까지는 아니어도 이성적으로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저런 표현을 들으면 내가 또 설렘이 생기니까 잠깐 저런 말 자체는 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두근거림이 생기고 그런 두근거림이 생기면 내가 이 사람을 또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커지는 이 원리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영수의 이런 표현에 옥수님은 스스로도 전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런 사무적인 표현으로 응대를 하는 것. 그래서 저런 표현에 어떻게 영향받지 않는 것들이 옥순 씨가 노련한 부분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옥순 씨가 이제 날로 챙겨준 거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영수 씨도 자기가 뽀짝뽀짝 챙긴다. 저런 표현을 약간 현숙 씨한테 배운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원래 쓰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상철 현숙 씨를 만납니다. 하필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쳤다.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패턴을 살짝 바꾸는. 그래서 옥순 씨가 상철 씨와 가고 현숙 씨가 영수 씨와 가는 어떻게 보면 설정을 살짝 농담처럼 하는데 그게 이제 옥순 씨의 바람이기도 하죠. 상철 씨와 가고 싶다는 생각. 그게 있긴 있죠. 그리고 현숙 씨한테는 우리 둘이 제일 늦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영수 씨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옥순 씨가 뭐 현숙 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현숙 씨는 이제 저런 상황들이 나의 마음은 굉장히 확고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우리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뭔가 불쾌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너무 웃겨 멀어지고 싶어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웃긴 걸로 표현하고 멀어지고 싶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역시 현숙 씨는 어떤 관계가 이렇게 과하게 친밀해지는 그런 것을 약간 회피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굳이 따지면 현숙 씨는 좀 회피형 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영자 씨는 불안애착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건 어쨌건 약간 기질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어떤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수 씨의 첫 질문은 상철 씨에게 묻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라고 묻는데 저 말에 상철 씨는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숨 쉬면서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은 이 모든 선택의 첫 시작은 영수 씨였죠.
아니, 그러니까 영수 씨가 예를 들어서 현숙 씨를 선택했어도 상철 씨는 현숙 씨를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건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들 어쨌건 첫 선택은 영수 씨였다. 그런데 영수 씨는 한숨을 쉬면서 가니까 이제 상철 씨가 뻔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와중엔 욕순 씨는 장난스럽게 노려보죠.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라는 의미를 담은 레이저를 눈에서 발사를 했죠. 근데 이제 상철 씨는 이제 영수 씨가 진짜 뻔뻔하다고는 하지만 옥순 씨의 노려봄은 명분이 있죠. 옥순 씨 입장에서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라는 레이저를 쏠 수 있죠. 아무리 영수가 옆에 있었어도 그래도 내 옆으로 오지 그랬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니까. 그건 상철 씨의 선택에 대한 거니까 레이저를 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가 아, 네 하면서 입을 다물죠. 그리고 옥순 씨가 그 노려봄의 의미가 장난스러운 원망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그래도 당신이 1순위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영수 씨가 이제 옥순 씨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는데 그래도 우리도 재밌게 놀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방에 들어왔더니 고독정식을 혼자 먹었던 영자 씨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알려줘 라는 말에 이제 옥순 씨가 그 대화 내용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옥순 씨가 나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 아침에 나랑 얘기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 그런 게 있어서 나랑 더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영자님이랑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영수 씨는 굉장히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자 씨가 그런 걸 겪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영수 씨는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들을 후보로 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버려지는 것이 두렵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걸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그 마음이 더 크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분산 투자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진 이게 전부고 만약 버려진다면 내가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쓰러져요. 내가 그전에 받았던 이런 마음속의 어떤 불안정한 부분, 결핍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 한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온전히 다 집중하지를 못해. 왜냐면 이 사람한테 마음을 집중했다가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내가 쓰러진단 말이야. 과거에 크게 받았던,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쭉 받아왔던, 이건 뭐 꼭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만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개인차는 있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가 다시 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내가 가진 자산이 이게 지금 전부야. 이게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나는 파산이라고는 그 두려움이 존재하면 이거를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몰빵 못 한다고요. 물론 뭐 투자의 개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인간관계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취미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취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한 선택하지 않은 것이 또 커 보인단 말이에요. 선택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보니까 실은 자꾸 다양한 걸 하려고 그러고 어느 거 하나를 기피하지를 못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영수 씨는 완전히 몰입하기에는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 영자 씨도 뒤에서 말하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버려졌을 때의 공포와 상처가 너무 커요. 영수 씨는 과거에서부터 거기에 쌓여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걸 수용해서 인생 살아가는 자신의 방침으로 정해진 사람인데 영자 씨는 지금 여기 와서 그걸 크게 겪으면서 그 상처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영수 씨가 영자 씨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이해한다. 나도 그걸 겪었던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수 씨가 말한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거는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의 얘기라던가 아니면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위트 있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게 아니라고.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사람인가 아닌가 그 확신을 나에게 주는 거 아닌가. 안 주면 곁에다가 두고 이제 내가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숙 씨는 그거에 대한 안전망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현숙 씨라는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실은 영수 씨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면이 있었는데 현숙 씨라는 안전망에 상철 씨가 다가가니까 그때 영수 씨가 가장 큰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나 표정에서. 그런데 지금 옥순 씨와의 데이트에서 영수 씨는
옥순 씨가 그런 안전한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옥순 씨의 노련함, 어떻게 보면 그런 친절함,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거지만 실제 옥순 씨의 마음은 1순위가 상철. 근데 영수 씨가 그걸 지금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옥순 씨의 1순위는 나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제 그런 기타 사건이 있었어도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했겠거니. 그래서 나를 1순위로 여겨주는 사람. 그런데 지금 영수 씨의 마음에는 현숙 씨보다는 옥순 씨가 조금 더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영수 씨는 내가 상대에게 있는 호감보다 상대가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나를 상처 주지 않을 사람인 것이 조금 더 우위의 조건이고, 둘 다 나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게 지금 옥순 씨죠. 그리고 물론 한 사람이 정해졌어도 이런 분산 투자의 개념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언제 잃을지 모르니까, 이 상처 자체가 두려우니까, 이별이 두렵고 상처가 두렵고 내 선택을 후회하는 게 두렵고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게 결핍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 선택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시점인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 날 저녁이기도 하고 옥순 씨와의 데이트를 잘 끝낸 상태이기도 해서 지금 영수 씨가 그래도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하기 시작하죠. 만약 옥순 씨와의 데이트가 약간 희미해지고 옥순 씨 마음속에 1순위가 상철 씨라는 거를,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영수 씨가 알았다면, 그러면 현숙 씨를 여전히 곁에 두려는 말 쪽으로 더 세게 말했을 거고, 영자 씨도 곁에 두는, 영자 씨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조금 더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옥순 씨와 데이트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춘 상태죠. 이제 그걸 감안하고 이제 뒤에 장면을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옥순 씨의 이야기와 영자 씨의 얘기를 좀 다시 들어보면, 이제 옥순 씨가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말을 한 거고, 근데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냐는 말에 영자 씨가 상철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영자 씨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옥순 씨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자 씨가 물어봐요. 그럼 나랑은 핵심적인 대화가 없었대? 그래서 옥순 씨가 거기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자 씨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영수 씨가 말하는 핵심적인 대화는, 그래서 지금 영자 씨가 말하는 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기타를 쳐줄 때 옆에서 그냥 잘 듣고 있고 나를 어떻게 뭐 의지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이 실은 영수 씨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화였죠. 근데 그 다음날 상철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나를 1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구나,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생각, 그걸 준 게 핵심적이지 않은 대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수 씨 기준에 생각해보면 너무 명확해요. 이성의 입장에서 영수 씨의 마음을 얻는 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영수 씨의 마음을 얻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는 있는데, 영수 씨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선명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행동 동인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상철 남자들 사이에서는 현숙한테 관심 있는 거 유명하대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자 씨가 진짜? 라고 말하고 옥순 씨가 우리만 몰랐어. 근데 그때 또 현숙 씨가 와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살짝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린 거였다. 그래서 영자 씨가 근데 우리한테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지? 근데 뭐 알면서도 말을 못했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런 것도 영자 씨의 특성이죠. 이제 알아도 그냥 말하지 못했겠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살짝 걱정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성자의 특성인데. 지금 그렇게 이제 옥순 씨와 영자 씨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남자 숙소에 있던 영수 씨는 모든 여성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그 책상 주변을 돕니다. 그리고 책상 옆에는 어제 쳤던 기타가 항상 옆에 있죠. 이제는 기타를 가지고 오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지. 뭐 기타를 치는 것 자체가 취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자만 고독정식이네 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돕니다. 근데 기타를 치는 게 취미고 기타를 치면서 약간 마음이 좀 평온해지면 이때도 기타를 칠 것 같은데, 이제 기타는 누군가한테 쳐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조금 더 그때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미겠죠. 그러면서 현숙 씨가 영수 씨를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영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영수 씨가 처음에 영수라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조금 있다가 영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있어? 라고 말해요. 평소 같으면 영수 씨를 불렀을 때 라고 했을 텐데 그때 대답 안 해. 영수 있어? 라는 말에 물어보니까 이제 있어라고 말을 하죠. 얘기할 수 있어? 이때도 영수 씨가 하고 어떤 얘기? 라고 물어봐요. 잠시만 그럼이라고.
그래서 영수 씨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라고 상철에게 물어봤던 말을 똑같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상철이 올 줄 알고 있었냐. 근데 이제 현숙 씨는 진짜 몰랐죠? 근데 오후에 얘기했다면 둘이 어떤 얘기라고 하면서 실은 조금 추궁을 하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애착 뒤에 강의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물건에 더 강한 소유욕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거기 나온 실험은 제가 강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마음이 상처받지 않은 상태와 상처받았을 때를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상처받은 그룹한테는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잠깐 빌려줘도 돼라는 말을 물어봤을 때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는 확률이 높아. 내 물건을 못 버려. 그러니까 내 물건을 못 빌려주기도 하고 못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막 물건을 쌓아놓고 그런 물건들의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불안정한 애착과 강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유욕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현숙에게 영수 씨가 조금 날카롭죠. 근데 저건 현숙 씨의 선택이 아니었는데 마치 이제 오후에 이미 둘이 이 사람들이 얘기된 것처럼 약간 현숙 씨한테 물어보고 대화를 하러 나오라고 할 때도 주저하고 이런 것들이 영수 씨의 이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그럼 현숙 씨는 다 솔직히 얘기를 하죠. 상철님이 오겠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그냥 3명 중에 선택하고 싶다. 선택할 것 같다. 근데 실은 영수 씨는 아침에는 1순위 영자, 2순위 옥순, 3순위 현숙이었고 두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1순위 옥순, 2순위 영자 N 현숙 이렇게 됐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나오라고 영수 씨를 불렀을 때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자 보니까 무슨 얘기라고 벌써부터 그걸 묻고 이러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맥이 빠지죠. 그리고 또 막상 얘기가 시작되니까 영수 씨는 이거를 또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있으니 현숙 씨가 상당히 지금 좀 힘든 그런 대화 순간이죠. 그래서 상철이 반응은 어때? 상철이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현숙 씨가 이제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현숙 씨도 처음에는 그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자꾸 취조하는 것처럼 되고 뭐 상철과 좋았어? 상철과 어떻게 이미 얘기된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잘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니까 현숙 씨는 이제 여기서 너는 어때? 너는 옥순 씨와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현숙 씨가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라고. 근데 현숙 씨가 대답하기 싫다. 왜냐면 현숙 씨는 지금 영수 씨와 얘기를 하려고 왔거든요. 지금 상철 씨와 어땠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상철 씨와 좋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 여기로 얘기하러 온 목적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이 돼버리고 상철 씨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건 또 상철 씨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 그리고 여기에서는 솔로날에서는 여러 사람과 이렇게 좋은 데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는 곳인데 이게 마치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다 죄인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일종의 더블 바인드죠. 이중 구속. 어떤 쪽을 말해도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질문들을 지금 영수 씨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질문들이 쌓이니까 현숙 씨는 이제 대답하기 싫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좋았어라는 말에 좋았다고 해, 싫었다고 해. 어느 쪽도 나한테 좋을 수 없는 대답이 되잖아요. 이제 저런 질문들. 이제 더블 바인드는 그 가스라이팅이나 최면에서 쓰는 기술인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 현숙 씨의 생각이나 이런 게 올가매진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 하러 온 거야? 나 불렀잖아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거를 잘 보면 처음에 현숙 씨가 영수 씨를 불렀던 시점에서 영수 씨가 대답을 잘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고 그리고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 시점만 딱 대놓고 오면 누가 더 우위에 있어요? 현숙 씨가 우위에 있죠. 아니 그 물론 우위에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현숙 씨가 영수 씨를 뭐 일종의 너 왜 옥순 씨 골랐어? 나 왜 안 골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현숙 씨가 영수 씨에게 따질 만한 것들이 존재했던 시점이었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수 씨가 아까 그 더블 바인드를 통해서 지금 현숙 씨가 어떤 상황, 어떤 대답을 해도 불리한 상황이 됐고 내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 두 사람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됐거나 현숙 씨가 마음적으로는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 영수 씨가 우위에 돼 버렸어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어떻게 각자 자기 입장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상황으로 보면 지금 영수 씨의 선택을 인해서 벌어질 일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바뀌었죠. 지금 여기 걸어오면서 영수 씨의 그런 좋았어? 이런 질문들, 좋았어? 미리 알았던 거 아니야? 그리고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현숙 씨가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위축된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영수 씨가 날 왜 불렀어? 무슨 얘기 하려고? 나 불렀잖아 지금이라고 화두를 다시 꺼냅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위에 섰거든. 그러니까 다시 지금 화두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용건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숙 씨가 어땠는지 궁금해서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영수 씨는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옥순 씨와 데이트했던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고 옥순 씨가 나에게 어느 정도 확신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너랑 데이트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유형의 데이트. 그래서 완전히 달랐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순에게 더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익숙한 느낌이라는 거는 그 과거에 했던 어떤 소개팅의 경험을 말하는 거겠죠. 옥순 씨와 데이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네가 훨씬 유니크하지. 내가 보기엔 그래. 훨씬 드문 사람이지 사실. 근데 이런 말들은 실은 말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뭐 달랐어라는 거는 실은 당연한 얘기죠. 뭐 두 사람은 데이트를 했는데 뭐 똑같았을 리는 없잖아요. 스타일도 다르고 그냥 우리가 데이트를 안 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뭐 그 데이트 다르겠지. 그리고 현숙 씨가 유니크하다, 뭐 익숙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는 말이죠. 그리고 유니크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또 중의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넌 유니크해라는 단어를 들었으면 너는 특별한 존재야라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지. 이 기억을 다시 떠올렸을 때. 근데 뭐 유니크 위에 레전드도 있고 레어가 유니크보다 아닌가? 뭐 레어도 있고 레전설도 있고 하잖아요. 그 위에 뭐 신화 뭐 이런 거 있나? 어쨌건. 근데 그게 과연 나랑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그나마 옥수님 같은 경우는 옥수님이 먼저 나한테 다가왔거든. 그나마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한테 다가왔거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나마에는 실은 여기에는 영자님보다거든요. 어쨌건 나를 선택할 것 같은. 근데 그나마가 아니지. 먼저 엄청나게 다가온 건 현숙님이지. 그래서 영자님보단 조금 더 생각이 있었고 그게 1대1 데이트를 옥수님을 선택하는데 좀 결정적인 것 같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현숙님이 말려버렸는데 이거는 영자님과 옥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한 얘기죠. 현숙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애초에 두 사람만 고려를 하고 있었으면 현숙님한테 어느 정도는 말을 언제를 해줬어도 되는 입장이죠. 그렇게 현숙 씨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미 지금 위축돼 버린 상태고 페이스가 말려버렸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넌 서운할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뭐 영수 씨의 명분은 옥순 씨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 씨는 원래 그 안전망, 그러니까 나를 상처 주지 않을 사람.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상황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놓지 못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옥순 씨는 먼저 다가와줬다. 누구에 비해서? 영자에 비해서. 왜? 영자 씨는 상철이라는 단어를 입에 꺼냈으니까. 근데 그게 현숙 씨가 유니크하다 라는 말의 다음에 그나마 옥순 씨가 나에게 다가와줘 선택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어로만 따지면 유니크하다. 그리고 옥순 씨는 그나마 이걸 나한테 해줘서 그냥 그거를 보고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말의 단어 이렇게 딱 빼보면 아직도 현숙이 나에겐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워딩들이 분포가 돼 있는데 전체 맥락을 쭉 따라가 보면 맥락이 조금 어긋나죠. 그러니까 현숙 씨 머릿속에는 나를 여전히 이 사람은 특별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옥순 씨를 막 엄청나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나마 다가와줬으니까 나 이외에 좀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고 싶은 좀 확신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 라고 현숙 씨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숙 씨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면 위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화가 났을까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현숙 씨는 이런 말들이 유니크하다. 그리고 옥순 씨는 또 그나마 이런 표현에 조금 화가 누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났을까봐 이렇게 말을 한 거냐. 그러니까 실은 현숙 씨는 또 그 말투 자체가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투에 대한 얘기를 하니 영수 씨가 네가 툭툭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건 아니었지. 현숙 씨는 이제 네가 먼저 툭툭댔다. 무슨 용건이냐고 했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니까 영수 씨는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끌고 올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지고 오면 앞에서 했던 얘기 사람들이 보통 까먹고 지금 이 시점에서 틱틱 된 것, 지금 상황에서 지금과 멀지 않은 과거에서 틱틱 된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숙 씨는 그래도 앞에서 영수 씨가 틱틱 된 거를 딱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영수 씨가 살짝 당황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말하기가 좀 주저해졌다. 내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영수 씨가 너한테는 나쁜 놈이지. 이거 일정 사실이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일정 사실 일정 부분 나쁜 거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현숙은 3위로 마음속에 뒀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현숙이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둔 것들. 근데 물론 뭐 말로 붙잡은 건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정황상이고 현숙 씨의 선택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 뭐 영수 씨가 온전히 영수의 잘못이다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뭐 솔직하다면 솔직한 거죠. 마음이 100 중에서 그 중에 일부분을 뽑아내서 말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그나마 옥순 씨가 나를 선택해줘서 이제 선택했다라는 말도 사실이긴 하죠. 옥순 씨가 어쨌건 옥순 씨가 영자 씨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나마 이전에 영수 씨가 바라고 있던 건 옥순 씨와의 관계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현숙 씨처럼 바라봐주길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현숙 씨한테 좀 미안할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옥순 씨를 더 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숙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현숙을 선택한다면 현숙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너는 일단 좀 그 자리에서 기다려. 일단 대기. 나는 지금 옥순을 조금 알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옥순을 선택할 것인가 현숙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선택을 지금 한다면 너니까 일단 넌 기다려. 옥순을 좀 알아가는 것뿐이니까 라고 현숙 씨는 또 해석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단어 워딩들이 상당히 노련하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이걸 의식적으로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제3자 입장이니까 저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현숙 씨는 영수 씨를 좋아하는 입장이고 좋게 해석하려고 프로세스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워딩들을 조합해서 나중에 기억을 해버려요. 나를 특별하다고 얘기했어? 옥순 씨는 그냥 그나마 선택해줘서 한 거고 영자 씨는 뭐 선택도 안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선택 아니면 옥순을 조금 알아가는 정도. 그래서 나를 선택하는 거 어쨌건 내가 가장 특별하고 내가 가장 1순위구나. 하지만 다른 사람을 좀 알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기억 속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그거를 현숙 씨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보면 이 대화 중에서도 현숙 씨가 중간중간 사실을 꼬집는 걸 보면 뭐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네라고 뭐 알아챌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쭉 빠져버리지, 저 말에. 특히나 이제 연애에 좀 경험이 없고 어린 친구들일수록 저런 부분을 지금 상대가 의도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억해버리죠. 그러니까 상대가 딱히 거짓말한 건 아닌데 나는 완전히 다른 의도로 기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거짓이 없는데 내 기억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남겨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영수 씨도 반성을 합니다. 쓰레기 같다 진짜 하면서. 그래서 내일이 최종 선택인데 이제 간밤에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러면 이제 현숙 씨는 어떻게 돼요? 현숙 씨는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기를. 그럼 현숙 씨 마음속에 누가 커지겠어요? 영수 씨가 커지지 밤새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이 사람이 내 생각을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현숙 씨의 마음은 당연히 더 복잡해지죠. 지금 이런 영수 씨의 말의 프로세스가 지금 현숙 씨한테 이제 어떻게 남겨졌느냐. 보통의 경우는 현숙 씨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영수 씨의 말을 자기 주관대로 계속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쨌건 내 안에서 커져요. 이 사람의 존재감이 커진다고. 그러면 이 존재감이 커진 것을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들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 나를 배신하고 뭐 배신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합리화를 시켜.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고 싶고 나를 좋아했지만 그냥 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또 그 사람의 또 내가 머릿속에도 합리화를 시키고 상대의 그런 합리화 말도 또 받아들여. 뭔가 또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이 사람 곁을 머물게 돼. 물론 현숙 씨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럴 분은 아닌데 그러면서 인생 꼬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성적 사고입니다. 마음설계임 책에서도 이성적 사고하는 법을 항상 담아 놓죠. 그러면 현숙 씨가 자기 속에 어떤 영수 씨에 대해서 자기 속에 편견과 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그걸 좀 깨주고 싶었다. 그래서 영수 씨도 나한테 색다르니까 호감을 느꼈던 거고,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이해가 가요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영수 씨가 어떤 편견과 관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는 영수 씨가 스스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편견이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성이란 건 뭐예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련한 기술들. 그게 어떻게 보면 영수 씨의 관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숙을 보험으로 놓고 지금 옥순과 영자를 어떻게 보면 누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인가. 물론 저울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 어쨌건 영자는 상처라는 말을 입 밖에 꺼냈고 옥수는 다가와졌으니까 뭐 영수의 저울질이 아니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그런 표현이었지만 어쨌건 그 영수의 태도는 관성일 수 있죠. 그동안은 계속 해오던 행동 패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깼을 때, 이런 것들을 깨는 데에는 현숙 같은 어떻게 보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요. 나로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일종의 지지, 무한한 지지가 영수 씨를 변화시킬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현숙 씨가 과연 알고 있을까? 지금 그 개념을 그거를 알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영수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성,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편견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의 명분, 그러니까 명분에 오류가 있으니까 실은 지금 현숙 씨는 그걸 편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숙 씨는 이 상황 자체는 이해가 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해버리겠는 거지. 근데 내가 이해해서 뭡니까? 결국은 그가 선택하는 모양새가 됐고, 그러면서 나도 고민이다. 이렇게 나를 살짝 괴롭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그를 최종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은 이 현숙 씨는 그런 영수 씨를 온전히 지지해주면서 기다려주기에는 현숙 씨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 씨도 그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여동생 같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놀고 이런 건 재밌는데 이 사람이 항상 온전히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거든. 딱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 치고 이렇게 버스킹을 할 때 옆에 와서 박수를 쳐줄 사람이 아닌 거지. 이 사람은 차라리 그냥 다른 동네에서 춤 공연을 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리고 공연 끝나고 서로서로 나 이랬다 오늘 저랬다 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현숙 씨고, 근데 영수 씨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지. 옆에서 내가 노래하고 있으면 관객이 하나 없어도 옆에서 박수 쳐주고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바라봐주는 그런 여성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영수 씨가 현숙 씨를 조금 그냥 동생처럼 자꾸 여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숙과의 대화를 끝내고 남자 숙소로 이제 영수 씨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니 그 숙소에는 영자 씨가 있죠. 영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영자 씨가. 영수 씨가 나가서 산책 좀 하자. 머리 좀 식히면서. 그래서 영자 씨가 휴지를 챙깁니다. 또 눈물이 날까 봐. 영수 씨가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룸메죠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영자 씨가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면 안 할게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 씨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가진 정보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철이란 말을 언급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을까 아닐까가 두려운 거지. 뭐 지금 뭐 영자 씨에게 어떤 말할 게 걱정되는 건, 영자 씨에게 말하는 게 옥순 귀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영수 씨는 영자 씨에 대한 마음이 이 시점에서는 없거든요. 왜냐면 상철이라는 단어를 들은 후부터 이 시점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숙님밖에 안 보고 나가기는 조금 아쉬웠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현숙과 얘기를 하고 영자 씨랑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얘기가 아마 돌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는 거죠. 현숙님밖에 안 보고 나가기는 아쉬웠다. 그러니까 현숙을 내가 보험으로 둔 건 아니다. 그냥 여긴 솔로 나라니까 다양한 사람을 알아보는 게 내 행동이 맞는 거다. 그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고, 그래서 영자님과 옥수님이랑 얘기를 해본 거고, 그래서 옥수님이 저한테 먼저 오늘 아침에 먼저 같이 나가서 얘기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옥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 영자님은 내가 궁금해서 내가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당신이 상철이라고 말해서 거절했다. 이 상황의 책임은 당신이다. 라고 영자 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수 씨가 굳이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거다. 그래서 옥수님이 저를 많이 좀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영수 씨는 내 마음은 없어. 내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어. 다 옥수님이 나를 선택했던 거고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 책임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영자 씨는
아, 또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영자 씨가 상철 씨를 언급한 그런 시점에서는 상철 씨와는 지금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영수 씨, 상철 씨가 마음에 있다 보다는 물론 상철 씨가 1순위긴 하죠. 이 시점에 또 상철 씨가 1순위긴 한데 상철 씨와는 대화를 해서 좀 풀어야 된다. 물론 1순위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영수 씨는 그냥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대답을 상철로 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영자 씨가 이제 오열의 짜장면부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자 씨가 이제 오열의 짜장면을 먹었고, 나 이제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영수 씨가 이제 고개를 푹 숙였다가 이제 다시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영수님 오자마자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영자 씨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왔어요. 뭐 그 순간에는 또 감정이 복받치면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영자 씨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러면서 그 메모장에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대화 끝 무렵에 그래서 내가 상철이라고 대답한 거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대화가 둘 다 좋았다. 그때 영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의 마음으로, 근데 그 순간의 마음으로는 영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사실이었겠죠. 왜냐면 그 전에 그런 낭만적인 부분들, 그리고 같이 있었던 부분들, 그런 건 사실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지금까지 한 게 스쳐 지나갔다. 그 아침에 상철한테 이랬던 아침도 해서 갖다 주고, 그래서 갑자기 영수를 뽑아도 되나? 이제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상철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순간의 솔직한 마음을 놓쳐서 내가 기회를 날렸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영수 씨의 어떻게 보면 압박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실은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건 그 전날 기타 치는 영수 씨와 있을 때 실은 기회를 놓친 거일 수 있죠. 근데 물론 나중에 영자 씨가 말을 하는 걸 보니 뭐 이 솔로 나라에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는 물론 어려울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옥순 씨랑 또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철 씨 입장에서는. 근데 상철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도 물론 한 시간 얘기하고 이런 걸 또 싫어하긴 했지만, 그건 어쨌건 이 솔로 나라에서는 실은 영자 씨의 어떤 행동도 막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기에 불편한 거지. 근데 어쨌건 뭐 그건 상철 씨의 판단인 거니까. 근데 영자 씨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두려운 지금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 씨를 놓친 것도 지금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워. 상철 씨를 놓친 것도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마음이 지금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영수 씨를 만나서 왜 나를 선택 안 했어요? 왜 상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지금 당신한테는 내가 당신을 선택했을 텐데. 실은 그것도 말일도 맞거든요. 영수 씨는 어쨌건 영자 씨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걸 또 영자 씨 탓으로만 돌리는 거는 영수 씨가 한편으로는 너무 그 주관이 좀 뚜렷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건 영자 씨는 지금 영수 씨의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부분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상철이를 만나면 또 내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해명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크다 보니까 그 후회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영자 씨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좋아,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런 쪽으로 지금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걸 이뤄나가는 이 과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했고 후회가 되네?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그 후회, 이 후회에 집중해서 해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가 되는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해. 분산돼. 이런 과정을 과거에 영수 씨도 겪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분산 투자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영자 씨의 저런 부분을 영수 씨가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상철이랑도 짧게 대화할 때 상철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런 것만 궁금했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철한테는 안 궁금했다. 근데 이제 상철과 대화할 때 그 영자 씨가 상철의 마음을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더 오바해서 이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애쓰고 그런 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수 씨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보면 상철 씨의 마음을 얻고 싶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나에게 온전히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이 후회스러운 거고, 그게 후회스러우니 그럼 영수 씨라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온전히 좋아했던 그 마음 때문에 영수 씨에 대한 말을 못해서 후회가 되니 지금 여기서는 그 후회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수님이 나한테 질문했던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들이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좋았다. 근데 실은 영수 씨는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류의 대화를 더 하고 싶었다는 게 영자 씨의 생각이고, 그래서 영자 씨가 이게 제가 감정이 그 순간 안 오고 늘 한 템포씩 느리게 온다. 어제의 기억도 어떤 잔상이, 어제 이제 기타 치고 옆에서 함께 해주었던 엄청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로 기억에 남아있다. 내가 되게 영화 같은 순간을 겪었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영수님을 선택 안 했지? 상처는 그 이전의 기억이고, 그 이유는 영수님이 좋은 기억으로 바꿔줬는데 왜 이게 나 늦게 왔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에서 내가 얻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하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늦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그건 당연히 늦게 오죠.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미래의 타격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했으면 후회 안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은 이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하게 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나중에 이제 후회로 밀려오죠. 제가 항상 드는 예시가 뭐예요? 다이어트잖아요. 낮엔 다이어트 결심할 때는 뭐예요? 배고파서 고통스러울 거를 예정하지 않아. 예상하지 않고 해.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후회부터 오지. 아, 내가 뭘 한다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 오밤중에 지금 배고파서 이렇게 잠도 못 자나? 이렇게 된다고. 실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감정에 집중했던 것을 버리고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것에 좀 더 집중해야지. 영화 같은 순간은 영원하지 않아. 그 사람을 대변해주지 않거든요. 물론 영화 같은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졌다면 그 다음날 상철에 대한 생각을 지웠어야지. 상철에게 찾아가 샌드위치를 주고 이런 걸 안 했어야 되는데, 어쨌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영화 같은 순간은 낭만적이고 좋았지만 상철의 존재를 잃기에는 상철이라는 사람이 되게 크게 남아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감정에 치우친 선택, 그리고 선택 이후에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후회를 해명하고자 하는 마음, 내 후회를 돌리고자 하는, 손실에 대해 집중하고 후회를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여기서 영수 씨랑 얘기하고 상철 씨랑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을 어떤 한 감정, 한 사람의 감정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영자 씨가 어떤 손실과 지금 상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후회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짜장면을 먹은 것에 대한 후회잖아요. 이 짜장면을 먹은 것에 대한 후회는 영수와 상철이 둘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 후회에 대한 되돌림을 하고 싶고 후회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의 감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제가 이전 시간에 강의로 풀어드렸던 그 애착 불안정에 빠지는 그런 과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완근도 멋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수님을 놓쳤으니까 영수님에 대한 좋은 면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후회에 집중하는 일이거든. 내가 손실에 있어서 집중하는 일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갖고 집에 왔는데 내가 사지 않은 물건의 장점만 계속 떠올라. 그래서 실은 이런 전완근이 멋졌으면 영수님한테 어필을 했어야지 상철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들려줘요. 이제 사랑 속엔 언제나라는 그런 노래요. 그래서 영수 씨가 이제 지금 튼다고 틉니다. 데이터가 많은가 봐요. 지금 내가 영수한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하면서 사랑 속엔 언제나라는. 그래서 기다림은 나에게 언제나 달콤한 슬픔이야. 어리숙한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흐트러진 나의 모습 사랑해줄 수는 없었던가. 그래서 어리숙한 나의 착한 마음 용서해줄 수는 없었던가. 물론 가사도 좋고 그런데 저것도 다 실은 수동적이지. 나의 모습이 바뀌진 않고 상대가 그 모습을 수용하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자 씨의 마음을 좀 말을 해주는데, 기다림 그리고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해주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선택이 후회로 남을 것이 두려워. 그리고 나의 선택이 지금 후회로 남은 것에 대해서 되돌리고 싶고 해명하고 싶어. 그게 지금 영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수 씨는 이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면서 영수 씨가 되게 서툴다는 표현이네요. 왜냐면 자기가 과거에 그랬거든. 그리고 영자 씨가 이 공간이 나를 자꾸 좀 고장나게 만드는 것 같다. 그것도 맞아요. 지금 여기가 평소 영자 씨가 이렇게까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술도 많이 마시고 잠도 많이 못 자는 상태니 당연히 고장나지. 그래서 영수 씨가 이런 어리숙한 모습이라도 좀 좋아해 줄 바라는. 그래서 영수 씨가 저는 이 감정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면 영수 씨가 이렇거든. 영수 씨도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과에 집착하고. 근데 왜냐면 내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 영수 씨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결핍, 그리고 결과로 평가받는 것들,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어쨌건 영수 씨 삶에 있던 결핍 부분을 영자 씨는 지금 솔로 나라에 와서 확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수 씨는 이걸 이해하지. 이게서 내가 겪었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했으면 좀 더 표현해보고 좀 더 그때 나라고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정말로 정확히 삽입 명령을 하는 기술이에요. 영수 씨가 실은 영수 씨 기술들을 뽑아다가 제가 하나씩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까 더블바인도 그렇고 중간에 몇 개가 아까 실은 그 현숙 씨한테 어떤 단어들로 이 사람 머릿속에 다른 기억들을 남기는 것도 산재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최면에서도 쓰고 가스라이팅에서도 쓰는 기술인데 어쨌건 영수 씨가 의도하곤 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마치 한 것처럼 됐다고.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유혹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하겠어. 이 말은 상대 머릿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단어가 기억에 남아. 그래서 이런 명령을 상대의 머릿속에 삽입시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저만큼 믿을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내가 완전히 믿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이런 말을 내가 차마 못하지만 이렇게 뭔가 뒤에 다른 문구를 이었지만 강조하는 포인트의 말을 배치를 해. 그리고 그 부분을 제스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말에 약간 강조를 한다거나. 지금 영수 씨는 저 말을 하면서 눈을 보면서 하고 있다고요. 저런 부분을 상대 머릿속에다가 때려 박는 거지 실은. 그게 이제 삽입 명령어, 뭐 잠입 명령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다른 제가 어떤 화술 강좌, 좀 고급 화술 강좌에서 가르치는 소재들이죠. 근데 저도 못했어요, 그거를. 이러면서 공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실은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충분히 비난을 전달했지. 나는 어쨌건 그런 부분에 세수가 됐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겠죠. 그래서 자기 탓을 하게 되겠지, 영자 씨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성격이니까. 그래서 영자 씨가 내가 아까 초입에 말하고 시작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아직 나도 그런 거 못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값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힘내요. 하면서 어깨를 툭 치죠. 힘내라. 그리고 지금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의 주제가 뭐였어요? 영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고 영수가 영자를 선택하지 않았던 건 영자의 행동에 의해서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힘내라는 건 뭐예요? 이제라도 나에게 마음 표현 잘하고 나를 바라봐라는 의미의 조금 힘내요가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할 거였으면 나를 선택하지 그랬어요라는 걸 잠입명으로 넣어놓은 상태에서 조금 힘내요라고 스킨십까지 들어가면서 물론 뭐 이거 툭 치는 그러면서 조금 힘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넣었으면 영자 씨 머릿속에는 힘을 내야 돼. 힘을 내는 건 뭐예요? 영수 씨에게 마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수 씨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러면 영자 씨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지. 아까 현숙 씨한테도 어떤 기억을 남겼어요? 그렇게 기억 남겼잖아요. 아까 설명을 했죠. 영자 씨한테도 힘내라고 했어. 끝나지 않았다고. 내일이 선택인데? 그러면서 영자 씨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이 남아? 영수 씨와 이제 가능성이 생긴 게 됐어. 내 마음을 공감해줬고, 내 마음이 전달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말해줬고, 그리고 힘을 내자라고 말한 것처럼 영자 씨는 기억이 남는다고요. 그럼 영자 씨는 이제 이 영수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수 씨에게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자 씨는 나는 할 말 해서 좀 풀렸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영수 씨가 한 번 더 강조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영자 씨 포기하지 말고 나 좋아하세요요.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자 씨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숙도 영자도 기억 속에는 이 영수 씨와 대화를 한 기억 속에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숙한테는 현숙을 선택한다라는 단어가 때려 박혔고 영자 씨한테는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건 당신의 선택 때문이었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당신에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에게 표현하고 선택해라. 당신은 선택받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죠, 지금. 그게 영수 씨가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현숙과 영자가 묶인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옥순 씨도 영수 씨가 지금 1순위로 묶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수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한테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쉽지 않거든. 영자 씨나 현숙 씨처럼 옥순 씨의 마음을 이렇게 묶어놓는 게 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옥순 씨는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어려워. 옥순 씨는 좀 노련해, 상대적으로.
어. 지금 그래서 참 흥미로운 장면이었고, 그러면서 영수 씨가 저는 영자님이 아까 얘기한 것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겠죠. 그건 상원 진심이고, 그리고 영수 씨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인 것 같았다. 그래서 영자님이랑 현숙님이랑 옥수님이 시간이 짧잖아요.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뭐 세 분이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 짓는 느낌이다. 그래서 현숙님은 확실히 나를 이성으로 sentak하는데 여기 나는 연애와 결혼을 하고 생각하고 온 거니까 좀 가볍게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볍게 정하는 건 어떤 사람한테 확신을 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가벼운 게 됐잖아요. 영수 씨의 말로는. 지금 내가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가져갔죠. 나의 행동은 진중하고 신중하고 무거운 행동이다. 만약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확신을 줬다면 그건 가벼운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프레임을 가져가서 이렇게 또 자기를 잘 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뒷장면으로 상철 씨가 이제 옥순 씨를 불러내거든요. 그 장면부터는 뒤에서 다시 봅시다. 그리고 이 뒤에서 상철 씨와 영자 씨와의 대화도 있어요. 그것도 좀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